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쉬운 상대다. 진중권 씨, 유시민 씨와 1대1 토론을 해갖고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나 외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지. 인생을 막 살았다.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정 수준의 팬덤은 형성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될 만큼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안 될 것이다. TV 토론을 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쉬운 상대다. 이낙연, 정세균 그 두 분은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가장 하기 쉬운 상대가 될 것이다.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코로나 사태로 외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아마 윤 총장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정치도 안 해보신 분이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감사원의 중립성 위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오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감사원장이 그렇게 한 게 부적절한 행동인가? 그것은 내 좀 의문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경남지사로 갔을 때 서울에 그럼 내 집이 비어 있는데 그 집을 내 아들 보고 살게 했을 경우에 아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되는지 차재현 감사원장 문제는 내 언뜻 보기에는 좀 과한 거 아닌가? 난 나올 게 없지. 나 38년 동안 다 공개가 됐으니까 나 나올 게 없지. 나는 지난 탄핵 대선 때 드루킹하고 소위 그 조직들로 인해서 누명만 썼지. 그건 지지율 여부는 그건 참고 사항이지. 그게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죠. 경선 과정에서 그거는 국민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지지율 딱 하나 가지고 그 판결할 바야 뭐 하려고 그게 경선을 하고 본선 투표를 합니까? 그냥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선출하고 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준표는 중도층 확장성이 부족하다. 반대 진영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인터뷰하고 논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도층하고 반대 진영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그걸 역선택이라고 폄하를 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청 사람들만 데리고 선거하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우리 청 사람들은 경선에서 이기면 전부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반대층 사람들하고 중도층에서 비호감도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보수 우파 진영에서 진중권 씨, 유시민 씨와 1대1 토론을 해갖고 맞설 사람이 있습니까? 나 외에. 거짓말 안 하잖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하는 말을 전부 막말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지. 옳고 바른 소리를 듣기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걸 막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의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40대들은 문정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붕괴가 됐어요. 중산층의 핵심적인 직업이 자영업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주체 중에서 자영업자가 25% 정도 돼요. 거기다가 일반 회상 같으면 과장급 이상이고 그 사람들이 중산층을 이루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 성향과는 달리 문정권에 등을 많이 돌렸습니다. 자기가 중산층으로부터 몰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덱스 보고서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마크롱이 무소속 출마를 할 때 프랑스 국민을 2만 5천 명을 상대로 직접 면접을 했어요. 거기에 착안해서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한 8,100명을 직접 면접을 해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직접 면접으로 지난 6개월간 해본 겁니다. 서민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현금 몇 푼 뿌리는 게 서민복지정책이 아니고 서민들 집 갚게, 자식 잘 되게, 일자리 그것만 보장해주면 서민들은 만족하고 사는 그게 서민복지다. 이재명 지사처럼 현금 몇 푼 주는 게 그 복지가 아니에요. 기본소득제 한참 떠들 때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 그건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본소득제 채택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해버렸고 유일하게 예를 드는 게 알래스카야. 알래스카주는 1년에 한 2,000달러를 주거든. 주민들이 이익 배당을 받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기본소득제도 아니야. 그 폐지는 2015년도 10월에 내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지했어요. 그 폐지의 배경에는 대형 굴지 건설업자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나 난 그래 추측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평당 건설 단가가 5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500만 원 정도 하면 아주 최고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옛날에 반값 아파트를 처음 통과시켰던 당시에는 350만 원이었어요. 지금 아파트 평당 4천만 원 넘어가죠. 근데 그걸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면 지금 시세로 보면 4분의 1 쿼터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AI 시대 되면 지금 공무원보다도 4분의 1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민간에서 커야지. 국어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이거는 사회가 점점 퇴보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는 거라고. 그 공무원 수는 대폭 줄여야 돼. 시간을 두고 보시면 문재인 정권에서 노리는 것은 다자구도일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은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자구도라면 자기들은 정권 재창출이 되기가 어렵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노리는 대선 구도는 다자구도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는 기자분들이 한번 시간 두고 한번 자세히 보시죠.